자, 5장 부트로 넘어갈게요. 뭐, 부트의 경우 아마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부트 쪽 공부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트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버전업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버전업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관련된 라이브러리 설정에 대한 변경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프로젝트 만드는 거는 큰 차이가 없는데, 쿼리 DSL 설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우선은 프로젝트를 만들 때를 볼게요. 인텔리제이에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네. 프로젝트를 만들 때를 보면 뭐가 좀 달라지냐면 아예 이제 2버전이 없어요. 3버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로 이제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org.0고 줄 거고, 부트 3버전부터는 JDK 버전을 17 이상을 쓰셔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넥스트 넘어가서 지금 보시면 3.2 버전이 디폴트가 돼 있잖아요. 진짜 너무 빨라요. 아예 2.0대 버전은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사람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 3.2.0대 버전으로 세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데브, 트레스, 럼버, 그 다음에 웹에서는 스프링 웹, 템플릿 쪽에서는 타임리프, 그리고 SQL 쪽에서는 스프링 데이터 JPA랑 마리아DB 드라이버.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겠죠. 네.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추가하시는 거는 동일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쿼리 DSL을 되게 많이 써요. 네, 근데 그 쿼리 DSL 설정 같은 거를 또 자바 X가 아니라 또 자카르타 버전이잖아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팅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서, 우선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 3.2.0대 버전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다가 필요한 라이브러리 있어요. 그죠?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인 거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데이터베이스 세팅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세팅은 똑같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대로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뭐 JPA 세팅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죠. 럼벅 세팅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릴로딩 세팅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조금 변경이 됐죠. 모양이 좀 바뀌어서 에디트 컨피그레이션 들어가 보시면 여기 모디파이 옵션스라는 메뉴로 좀 따로 빠져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전에는 따로따로 지정을 했는데 이제는 업데이트 액션 했을 때 업데이트 클래스 앤 리소스만 지정하시면 이게 디액티베이션까지, 프레임 디액티베이션까지 같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실 필요가 없어졌죠. 이런 점들은 좀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도커 같은 거가 좀 추가가 돼서 도커에서 실행하시거나 이럴 때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JPA 관련된 설정을 좀 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럼벅 설정부터 추가할게요. 럼벅은 테스트 컴파일 온이랑, 네, 그 다음에 테스트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이거 두 가지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좀 복사를 해서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는 이제 테스트 컴파일 온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 테스트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로 바꿔주셔야죠. 그죠? 네. 라이브러리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데이터 소스야 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JPA 관련된 설정, 이거 한 3라인 정도 되죠? 요 정도 추가를 하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는 큰 변경 사항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타임리프 쓰셔야 되는데, 타임리프도 변경 사항은 없어요. 네, 그래서 타임리프 쓰시는 부분은 큰 차이가 없어서, 이 부분은 책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쿼리 DSL 세팅 바로 할게요. 네. 저는 여기는 진도를 조금 나갈게요. 제가 이제 진행을 했다고 가정하고, 네, 잠깐만 멈췄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쿼리 DSL과 관련된 게 이제 JPA 관련된 설정이니까 이제 그쪽을 좀 살펴볼게요. 5-3에 보면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보드 뭐 이런 거 다루는데 이게 좀 변경이 됐죠. 전부 다. 자카르타로 다 변경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요 세팅이 좀 변경이 다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베이스 엔티티 클래스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되게 좀 심하게 일어나죠. 그쵸? 그래서 한번 세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베이스 엔티티의 경우는 이게 그 현재 시간들 처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세팅이 좀 추가가 되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어노테이션들이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어노테이션들이 들어가는데 이 어노테이션들이 에러가 나니까 이 에러가 나는 것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일단 맵드 슈퍼클래스 보시면 이제 자카르타 퍼시스턴스로 다 바뀌어요. 자바 X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아스테리크로 바꿔버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어디팅 리스너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스프링에서 네, 감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뭐죠? 현재 시간 추가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last modified date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간 쓰려고 쓰는 거죠. 그죠? 여기 이상한 코드가 좀 있어서 네, 에러가 나왔었죠. 그죠? 얘도 이거 추가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뭐 해주셔야 되는지 아시죠? JPA 어디팅을 걸어 주셔야만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enable 네, JPA 네, 어디팅을 걸어 주셔야지만 얘가 이제 시간값을 제대로 체크를 해준다는 거죠. 네, 요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드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다 해서 보드 클래스를 만들게 되죠. 저희가 이거 잠깐 멈춰서 보여드릴게요. 네.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임포트 하는 부분이 다들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자카르타로 다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뭐 럼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런을 시켜서 테이블이 생성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죠. 네, 테이블이 생성되는 모양도 동일합니다. 네. 다만 이제 SQL이 실행될 때 모습이 약간은 다르긴 해요. 네. 이거는 이건 JPA 쪽 버전에 대한 차이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하는 대로 레파지토리를 설계할 거란 말이죠. 레파지토리 패키지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 레파지토리라고 만들겠죠. 인터페이스로. 자, 요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익스텐즈에서 JPA 레파지토리로 추가할 거고, 타입은 보드 타입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롱 타입으로 쓸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이 문제죠. 이 다음에 이제 쿼리 DSL을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자, 그 부분 세팅하기 전에 자료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카페에다가 좀 추가를 예전에 해놓은 게 있는데, 요 설정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3.0 버전부터는 자카르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빌드 쪽에다가 이제 그 그래들 파일 쪽에다가 손봐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하게 그냥 5.0 버전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카르타 쿼리 DSL 라이브러리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 라이브러리 가져오실 때 보면, 네. 요거요, 이제, 뭐죠? 쿼리 DSL 라이브러리가 이제 자카르타로 돼 있는 애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요거. 그리고 이제 자카르타로 다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세팅이 일단은 좀 추가가 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디펜던시 쪽에다가 쿼리 DSL 관련해서 추가를 좀 할 겁니다. 자, 요거 추가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거 라이브러리 추가하시면 이제 뭐가 생겨야 되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Q 도메인 클래스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네, 큐보드와 큐베이스 엔티티, 이거 예전에 만들어 놓은 엔티티 쪽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요쪽이 이제 추가가 자동으로 돼야 돼요. 네. 근데 이제 VS 코드라든가 뭐 이런 거 쓸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컴파일 할 때마다 지워져요. 그래서 저는 요 밑에 요 컴파일 자바 하면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 좀 지우고 해라 해서 이제 클린을 좀 미리 좀 추가를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네. 제가 멈춰놓고 한번 볼게요. 이제 그레이드 메뉴에 가시면 빌드에 보시면 아더에 컴파일 자바가 있죠. 그러니까 클린을 매번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컴파일 자바를 하게 되면, 그죠? 클린을 먼저 해. 라고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클린을 직접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클린을 하신 다음에 컴파일 자바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하죠. 네. 그래서 도메인이 변경될 때마다 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 DSL 세팅을 끝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뭐 만들어서 이제 저기 동작하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거는 잠시 뒤에 이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